당신의 삶에서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이는 사건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주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을까요? 조 디스펜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감정, 의도를 담은 메시지를 양자장에 보내고 이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우주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의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주지성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욕망을 현실화하는 방법, 그리고 요청에 대한 답을 얻는 6가지 효과적인 기법을 소개합니다. 우주와 소통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가 수년간 설명해 온 것은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우주와의 관계는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는 중립적입니다. 당신에게 보상하거나 벌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과 일치하는 것을 당신에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주와 진정한 연결을 맺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호한 의도는 불확실한 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목표를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의 발걸음은 무질서할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를 일종의 인도하는 힘으로 묘사합니다. 이 힘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생각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은 그것을 현실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의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에 피상적인 신호만 보내는 셈이고 우주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은 종종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의심입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와 같은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진동을 방해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원하는 순간부터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선형적인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 잠재의식의 화학 반응이 변하고 호르몬이 바뀌고 전자기장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장은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십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물리학에 관한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과학적 연구는 명상 중 뇌파가 어떻게 변하고 심장 박동이 어떻게 동기화되며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가 어떻게 더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지 반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를 단순한 소망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실제로 미래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정신적 변화뿐 아니라 화학적, 감정적, 에너지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진동 속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거나, 경쟁심에 사로잡히고 싶거나, 과시하고 싶은 자아 기반의 욕망만이 당신을 표면에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치유, 기여, 성장, 사랑과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도는 우주적인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명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상상도 못했던 현실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한 번 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매 순간 침묵 속에서 그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 의도를 살아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아침 의식 중 하나는 의도를 정하고 그 의도가 성취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당신에게 화학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화학작용은 당신의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면 우주는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송하는 새로운 주파수에서 오는 피드백입니다. 삶에 더 많은 것을 불어넣고 우주에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 댓글에 답을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의도로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당신의 의도를 적어두면 그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침묵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본 적 있나요? 내면의 목소리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말을 멈추고 생각이 잠시 멈췄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조 디스펜자가 그의 가르침에서 양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한 공허 속에 존재합니다. 이곳은 아무 데도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발상지입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로 향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통제하고 해결책을 찾고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지성과 연결되려면 이 정신적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주는 분석이 아닌 자각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우주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외부 세계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깊은 고요함 속에서만 양자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베타, 알파, 세타, 델타라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베타파, 즉 각성, 스트레스,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과 깊은 이완을 통해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킵니다. 생각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분석적인 측면인 전전두엽 피질이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 나이, 직함, 과거, 꼬리표. 이 모든 것이 커튼처럼 뒤로 젖혀집니다. 오직 당신의 본질만이 남습니다. 이 본질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은 더 이상 육체도, 정체성도,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순수 의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순수 의식이 될 때 당신은 양자장에 들어갑니다.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장은 과거와 독립되어 있으며 미래와도 자유롭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생각은 여정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창조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바로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통제하려는 욕망이나 저항이 없고 오직 존재 그 자체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침묵 속에서 우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내면의 평화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확장의 느낌으로, 때로는 단순히 당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오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공간에서는 당신과 우주의 지성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침묵하는 이 순간, 생각을 멈추면 당신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끼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순수하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로 우주에 도달합니다. 디스펜자는 이 순간을 창조의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생각은 이제 순수한 의도가 되었고, 감정은 그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마음의 습관을 깨야 합니다. 일상의 정체성, 이야기, 정의, 자아의 모든 층을 벗겨내고 오직 존재의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말을 멈추면 억압된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단 20분만 침묵에 투자해도 점차 양자장 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말하고 생각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저 관찰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 속에서 우주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영감이 말하고 자아가 물러나면 직관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 안에서 당신은 우주의 의식과 하나의 존재로 융합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소원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침묵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단순히 당신의 말을 듣는 거울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과 당신 자신을 연결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려면 눈이 아닌 영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닌 직관을 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머릿속뿐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망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심장의 진동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조 디스펜자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우주에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주의 언어에는 단어도, 논리도, 심지어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오직 주파수만을 듣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전류처럼 뇌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면 당신의 감정은 심장에서 발산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자기장이 더 일관되고 더 높은 주파수일수록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은 당신의 의도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감정은 그 의도의 볼륨을 더합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는 소망은 우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추구일 뿐 에너지적인 공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화학 물질, 호르몬, 그리고 신경계는 모두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 현실로의 부름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인간의 심장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은 자체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이 뇌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가장 순수한 창조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심장에서 발산되는 전자기장은 뇌의 전자기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신체를 통과하고 신체를 넘어 확장되는 이 전자기장은 감정의 본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노,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저주파 감정은 불안정하고 약한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차원적인 감정은 심장을 공명시킵니다. 이 공명은 우주의 지성과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의 순간이 바로 진정한 창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은 당신 내면의 감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마치 경험한 것처럼 당신의 몸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이 바로 당신이 실제로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원하지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끼지도 못하면서 소원을 빌고 희망도 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의심, 결핍, 하지만 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원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주파수는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언어는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발산하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물리적 현실이 따라온다. 마음은 미래에 집중하지만 마음은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기록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감정 주파수에 머문다면 그 현실은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임박한 경험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의 많은 제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찾지 못했던 집을 한 달 만에 찾았고, 어떤 이들은 절대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병을 극복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사랑이나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언어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신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신호는 당신의 명암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에 있는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질문의 말이 아닌 감정으로 우주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주는 같은 언어로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신뢰로 가득 차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을 원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한 말 중 하나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화학작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화학작용이 바뀌면 에너지도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잘 요약해줍니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외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바뀝니다.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행복해지고,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심지어 어려움에 대한 관점도 변화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는 다른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을 우주의 무한한 잠재력의 웅덩이와 연결해 줍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당신의 심장의 주파수를 통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먼저 감정을 듣고 그리고 조용히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 가장 순수한 감정을 담아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세요. 준비가 되면 댓글에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준비됐어요. 이 단어가 당신과 우주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을 초월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발전의 단계가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어나 자아의 틀을 깨고 무한한 가능성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 진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삶에서 다른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과거 경험, 환경, 그리고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한 꼬리표의 총합으로만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이러한 경계 안에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하고 마음과 몸의 코드를 다시 쓰는 것은 내면의 혁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혁명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는 누구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답은 단순히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빈도, 그리고 마음의 진동 속에 존재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정체성이 사실 습관의 집합체라고 주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성은 당신을 과거의 반복인 미래에 묶어둡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똑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똑같은 불평,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기대를 안고 깨어납니까? 만약 그렇다면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펜자의 말처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며 현재에 살아가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당신이 될 수 있을까요? 디스펜자의 명상 수련이 바로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뇌파가 베타에서 알파, 심지어 세타로 떨어지면 마음은 프로그래밍에 취약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과거의 감정을 놓아주지 않고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망, 후회,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과거에 속하며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음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는 이러한 감정에 직면하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탱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먼저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감정, 즉 사랑, 신뢰, 영감, 자유 등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 없이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아를 사랑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더 높은 자아를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뇌 신경 가소성 덕분에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생성합니다. 심장은 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동기화되고 온몸은 이 변화에 생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실험실 결과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자아를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 호르몬,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을 얻으려면 인내심, 규율,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재창조하고 의도를 설정하고 느끼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바꿀 때 변화하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환경, 관계, 일, 건강, 심지어 시간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진동을 인식하고 동일한 주파수로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장 심오한 명언 중 하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가진 현실을 만듭니다. 정체성을 바꾸면 당신의 현실도 바뀌게 됩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더 용감하고 더 평화롭고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세요. 오늘 그 사람과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하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관계, 오랫동안 기다려온 돈의 유입, 혹은 치유. 우리가 더 밀어붙이고, 더 추구하고, 더 의심할수록 더 느려지고, 더 지체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자 영역에서의 창조는 통제가 아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자발적인 여정입니다. 마음은 오직 과거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고, 경험하고, 접했던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미래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과거 넘어 미지의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마음을 레이더로 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 데이터를 탐색하고 위협을 감지하고 위험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마음의 직관적인 지혜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논리가 아닌 주파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문은 어떻게 될까? 인 반면 심장의 선언은 단순히 나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듣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항복이 시작됩니다. 항복은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일어났고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끈질기게 풀려고 애쓰는 혼란은 양자장이 이미 풀어낸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펄럭임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식적인 창조에서 마음의 역할은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깨어나 과거의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조급할 때 다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현재 순간은 모든 가능성이 활성화되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현재뿐입니다. 따라서 항복은 시간의 선형적 경험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현실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태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주가 응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정신적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속에 스며드는 알매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믿음에는 자비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패를 막고, 실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자아는 옛 정체성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이 옛자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입니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실제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는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복은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우주의 마음으로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지성으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행동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명상록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지의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거기에 성장이 있고 진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통제할 수 없기에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불확실성을 사랑합니다. 영혼은 미지의 세계에서만 새로운 당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낡고 익숙한 것에는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길이지만 우주의 계획은 때로는 고속도로이고 때로는 강이고 때로는 하늘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우주가 이끄는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더 높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항복은 이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항복을 통해서만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저항하고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눈을 감고 숨 쉬세요. 그 숨결이 당신을 과거에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모든 가능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디스펜자가 자주 강조하듯이 당신은 지금 여기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저 존재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저 느끼기만 합니다.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우주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였으니까. 우주 지성과의 연결을 일회성 경험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순간적인 자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그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적 연결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나타납니다. 일상은 평범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영역과 연결될 때, 주파수를 통해 당신의 요청을 보내고 내맡김으로 기다릴 때,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에너지는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서만 자양분을 얻고 유지되고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을 과거에 만들어 왔던 자아로 되돌려 놓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미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일 연결 연습을 하려면 의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지루하거나 고된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당신의 잠재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기억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과거와 미래를 잊고 마음에 집중하고 주파수를 기억하세요. 이 작은 의식만으로도 하루 종일 우주의 에너지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말보다 더 충실한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의도가 당신 안에 우세한지 매 순간 감지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다른 말을 하더라도 당신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는지에 대한 반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의도를 정하는 것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 오늘 나는 누구가 되고 싶은가? 라고 자문할 때 과거의 습관이 아닌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루 종일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고 마주하는 사건에 어떤 에너지로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깊은 중심이 됩니다. 매일의 우주적 연결은 아침 명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연결을 유지하려면 작지만 효과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순간의 자각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현재 순간이 양자장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마음의 기록 보관소이고 미래는 마음의 투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루 중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또는 지금 내 에너지 수준은 어떠한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자동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자기 성찰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의도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는 복잡한 사고 패턴이 아닌 순수한 의도와 일관된 주파수를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그 의도를 온몸의 세포에 울려 퍼뜨린다면 우주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영역과 맺는 연결은 일상생활과 얽히지 않으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작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반응, 스스로에게 하는 말, 문제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 반응은 나의 옛자아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정체성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일상의 혼돈 속에서도 당신을 중심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중심은 조용한 순간뿐만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당신의 내면의 주파수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토대입니다. 우주와의 소통을 유지하려면 이 연결에 따라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아침의 의도, 낮 동안의 마음챙김 휴식,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패턴은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에너지 지도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 지성의 의식으로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매일 아침 깨어나 눈을 뜰 때 그는 우주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깊이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루틴을 시작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공유해 주세요.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을 만난다라고 말하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가장 큰 변화는 작고 의식적인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